육군 일군 사령부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연간 3억 원 이상을 사회에 기부한 기관과 단체에 주는 아너 커뮤니티 1호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부대는 지난 6월부터 호국영웅 희망기금 모금운동 등으로 5억 원이 넘는 모금액을 기부했습니다. 공군이 올해 세 번째 개최한 고등비행교육 수료식에서 40명의 새내기 조종사가 탄생했습니다. 새내기 조종사들은 빨간 마우라를 목에 걸고 조국 영공수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방연구개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원들에게 총 5억 9천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육군 종합정비창은 6개 분야에서 장려금을 받아 눈길을 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육군 1야전군 사령부가 7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아너 커뮤니티 1호로 선정돼 기념 현판을 전달받았습니다. 아너 커뮤니티는 연간 3억 원 이상을 사회에 기부한 기관과 단체에 수여하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 제정됐습니다. 이다경 기자가 전합니다. 육군 1야전군 사령부가 추진한 프로카 꿈 프로젝트 기금이 5억을 넘어서며 최초로 아너 커뮤니티 1호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아너 커뮤니티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2007년 설립한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 아너 소사이어티의 확장된 개념입니다. 천사운동으로도 불리는 프로카 꿈 프로젝트는 모두 3가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 내 거주하는 6.25 전쟁 참전 용사와 보훈단체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카 호국영웅 희망기금 모금운동,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카 전우사랑 희망기금 모금운동, 장병 개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프로카 꿈통장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장병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자체의 후원은 물론 한미연합사령관과 미 8군 사령관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금 또한 투명한 집행을 위해 강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국영웅 희망기금은 현재까지 모두 225명의 6.25 참전 용사에게 생활비와 의료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전우사랑 희망기금은 112명의 도움이 필요한 용사들에게 전역할 때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프로카 희망기금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약 2억여 원이 전달됐고 모금액은 1년여 만에 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부대는 이번 아너 커뮤니티 선정을 계기로 지속적인 기부 문화를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공군 작전사령부에 후방 근무를 지원하는 근무지원단이 있습니다. 이 부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바로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무지원인데요. 부대는 지난 29년 가까이 노후된 항공의무전대 건물을 새로 신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펼칠 수 있게 되는데요. 심예슬 하사가 보도합니다. 전평시 공군 작전의 중심에 서 있는 작전사령부. 이처럼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장병들에게 건강관리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항공의무전대 건물은 지난 1987년 건립된 것으로 노후화되고 협소해 의무 지원을 함에 있어 제한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대는 지난 2년간 세심한 계획과 점검 끝에 항공의무전대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조종사 건강검진실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그리고 전공과별 진료를 위한 외래 진료실 등 최고의 시설들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에 CPR존을 구축해 응급 환자 대비 능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전 항의전대가 되게 낡고 협소해서 장병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신축을 하면서 환자들이 조금 쾌적하게 입원도 하고 조금 이렇게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꾸며봤습니다. 부대 항의전대는 또 올해부터 장병들의 체력 향상을 위한 머슬업 프로그램과 여군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여성 건강의 날을 운영하는 등 더 나은 서비스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장병들의 건강관리에 여념이 없는 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항공의무전대는 이번 신축 개원을 통해 한층 강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올해 세 번째 고등비행 수료식을 했습니다. 40명의 새내기 조종사들은 조국 영공수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40여 명의 새내기 조종사가 탄생했습니다. 입문과 기본, 고등비행 교육 과정까지 모두 2년여에 걸친 비행 교육을 마치고 전투기 조종사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첫 순간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선배 조종사들을 추모하는 명예의 단상 의식과 함께합니다. 이어서 미국 헌신의 마음을 상징하는 빛과 소금이 명예의 단상에 놓여집니다. 선배 전우들의 희생과 열정을 기리고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목에 겁니다. 공군에서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갚아 나간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 영공 방위를 위해 항상 앞장서서 힘쓰겠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고등비행 수료식은 이건한 공군 참모차장이 주관했습니다. 이건한 참모차장은 수료생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공중전투 전문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수료한 조종사들은 전투기 입문 과정과 전환 및 작전 가능 훈련을 거쳐 일선 작전 현장에서 대한민국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토머스 벤달 주한 미 8군 사령관이 지난 6일 주요 언론사 간부들과의 자리에서 한두 달 내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벤달 사령관은 이날 구체적인 조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그동안 주로 한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 시기에 도발을 일삼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아직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어떤 형태의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미국은 선제 타격으로 위협을 제거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 출범 후에도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전략적 관계로 발전할수록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압박에도 최대한 빨리 사드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2016 첨단 국방 산업전이 6일부터 나흘간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군 전투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는 물론 최신 장비와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는데요.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첨단 국방 산업전이 열리고 있는 행사장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각종 첨단 장비가 주목을 끕니다. 한화테크윈의 무인 원격 사격 통제 체계, 장갑차나 소형 전술 차량에 장착돼 자동으로 적을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는 미래 신개념 무기로 각광받고 있는 장비입니다. 최근 개발을 끝내고 운용 시험을 거쳐 조만간 배치될 예정입니다. 전국 각지의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M60 기관총 시뮬레이션 훈련 체계를 개발한 주식회사 MS비전. 관람객들은 직접 총을 쏴보며 실전 같은 가상현실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 제품을 실제 예비군 훈련에 적용을 해서 많이 좀 도입을 해줬으면은 훈련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수준 높은 방산 장비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탄저균과 천연두 같은 생화학 물질을 탐지하고 경보를 전파하는 화생방 탐지 장비도 그중 하나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생화학 물질이 공기 중에 퍼지면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신속히 알려줍니다. 평창올림픽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행사 내지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어떤 지하철이라든가 그런 곳에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 좀 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초기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 전투력 발전을 위한 세미나도 진행됐습니다. 행사 기간 발표되는 논문은 50여 건, 무인기 운용 방안과 미래 기동체계 발전 방향 등 최신 논문 발표가 주제별로 펼쳐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2016 첨단 국방산업전. 군은 물론 학계와 연구소, 업체가 함께 군 전투력 발전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방위사업청이 7일 국방연구개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원들에게 총 상금 5억 9천만 원의 연구개발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 육군종합정비청은 126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온 헬기용 녹음 녹화 장비 연구를 비롯해 모두 6개 분야에서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2009년 시작해 올해로 8번째를 맞은 연구개발 장려금 시상식은 국방연구와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사를 주최한 방위사업청은 139명의 신청자 중 우수한 연구 실적을 낸 72명에게 모두 5억 9천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서 육군 종합정비창은 모두 10개의 연구 실적을 제출해 6개의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기술 분야 동상을 수상한 육군 종합정비창 이태동 사무관은 헬기 녹음 녹화 장비를 개발해 126억 원의 예산 절감과 육군항공의 전투 임무를 보장하는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사무관은 수리온을 제외한 기존 헬기에 블랙박스가 없어 비행기록 유지가 어려운 것에 착안해 3년간의 연구와 시험 평가를 거쳐 헬기 녹음 녹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헬기 녹음 녹화 장비는 1100도씨의 고열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내구성과 동계와 야간 등 악조건 하에서도 기능 발휘가 가능해 군사용 시험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육군 종합정비창과 정비기술연구소가 추구하는 전투력 재창출과 야전 전투력 향상, 국방 예산 절감을 더욱 충실히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앞으로 국방연구개발 장려금 지급 제도를 활성화해 국방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 중계동 백사마을 저소득계층을 위한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자 계획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8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육사동문 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십시일반으로 구입한 연탄 4,000장과 쌀, 라면 등 생필품을 직접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좀 더 먼저 베풀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시작하게 된 겁니다. 육사총동창회는 이번 봉사활동이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자리를 자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야구선수 이승엽 씨가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팀의 고참으로서 후배들에게 조금 더 모범을 되는 생활을 해서 2년 동안 계시면서 많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군인들도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재밌게 서로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이 팀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우리나라 군인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꼭 자부심을 가지시고 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사 여러분, 파이팅!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오는 13일까지 2016 국방부 이모티콘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이 오는 9일까지 제6회 육군나라사랑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육군인사사령부 제대군인지원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군이 오는 21일까지 제255기 해군 부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만 18세에서 27세의 대한민국 남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인터넷 해군 모병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군이 오는 31일까지 해군이라 제8집 원고를 모집합니다. 해군 장병과 군무원, 예비역 대상이며 우편과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군 역사기록관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 1야전군 사령부가 장병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를 통해 아너 커뮤니티로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군은 지속적인 기부 문화와 확산을 추진해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의 군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